자, 여기는 이제 철학 지문이에요. 여기서 철학적 지문, 철학 지문.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 지문이라던가 과학 지문, 그리고 사회 지문에서 법 혹은 경제 지문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죠. 여기서 역사 지문이 그나마 조금 난도가 쉬울 거고 예술 지문이 나오면 쉽다라고 표현을 할 텐데 철학 지문은 사람의 생각을 읽어나가니까 되게 어렵다 내가 매번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막 말을 추상적으로 써놓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도 없다면 이거 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 모의고사 요때 9월 모의고사인데 1등급 컷이 되게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앞에는 과학 지문이지, 그리고 그 앞에는 경제 지문이지, 그리고 여기는 철학 지문이지. 그 3콤보가 나오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최근의 추세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경제 지문은 제가 온라인 수업 우리 일요일날 하잖아요. 그때 수업을 할 겁니다. 이번 주 온라인은 저랑 할 거예요. 자, 지금은 그러면 좀 달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 슬슬 다르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부터 보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 보고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었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문제 푸는 방법이야. 문제를 보면서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는 제 관점인데, 자,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제가 항상 문제 독해부터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주라고 하잖아요.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요, 이거는 바로 유형화 시켜야 돼요. 중심 내용이에요, 중심 내용. 그럼 중심 내용 찾기는요, 막 내용일치처럼 막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묶어줄 수 있고 대략적으로 묶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요약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글을 요약하면서 읽어야지 하나 체크. 그리고 뭐 어떤 선생님들, 어떤 뭐 강사들 보면은 저는 동의를 못 하는데 밑에 선택지를 읽다 보면은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남어. 이 선택지를 보고 지문을 들어가잖아. 이 선택지가 기억이 안 남더라고 나는. 근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이제 더 우수한 사람들이니까 기억에 남으면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데 저는 일단 못해요. 근데 요거는 보이네. 로크, 헤겔, 마르크스. 요 정도 보고 나서 이름 정도 보고 나서 이제 아까 윤사라던가 생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분명히 나오는 학자들이거든. 그럼 이제 갑자기 배경 지식이 팍 떠오르면 된다라는 얘기지. 그 정도의 효과 정도는 기대할 수 있어요. 문제를 먼저 봤을 때. 근데 이거를 막 정밀하게 읽어내갖고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좀 과도하지 않을까, 투머치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만이에요. 문제 먼저 읽는 거는. 두 번째는요. 기억과 니은이야. 기억은 누구, 니은은 누구? 바로 정리하는 거죠. 소유인데 누구의 소유? 로크의 소유. 니은은요, 헤겔의 소유예요. 그렇죠? 헤겔의 소유. 근데 소유라고만 쳐져 있으니까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는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억이 어디에 있고 니은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만 찾아주시면 돼요. 기억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니은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읽다 보면은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다 보니까 찾기 힘들잖아. 미리 찾아주고 가는 정도. 그리고 마르크스의 관점이네요. 마르크스 관점이고요. 보기 부분 보니까 분명히 이 사례에다가 이 관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사례 적용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문학에서의 보기는 먼저 읽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비문학에서의 보기는 먼저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치? 그러니까 사례 적용이구나. 그럼 여기 안 읽어도 돼, 사실. 그리고 이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건데 이 보기 부분이 독서에서 나오면 사례 적용으로 줄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로도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비판적 읽기라고 하는 그 문제가 적용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인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사례 적용일지 비판적 관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에서 사례 적용 문제가 하나 나왔다면 분명히 이거는 다른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한번 비교해봐 라고 하는 그런 패턴의 문제를 보통 주기 때문에 보기 적용 문제 두 문제가 이렇게 다른 유형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어휘 문제죠. 여기서 바로 풀 수 있는 거는 문제 먼저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별을 해주는 거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제일 쉽게 풀릴까? 순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5문제 중, 41번 문제가 바로 풀리겠지. 그럼 읽어 나오면서 바로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들어갈지 전략을 먼저 세워보는 거. 39번 문제, 40번 문제는 바로 못 풀 것 같아. 그치? 그리고
37번 문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 중심 내용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 지워줄 수 있겠지. 그러면은 요 문제 부분을요 좀 다르게 들어가는 게 읽고 나서 한 문단 읽고 나서 여기서 지울 수 있는 거 지워보고 또 다시 읽고 나서 지울 수 있는 거 지워보고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시간 없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제 문단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철학 지문이라는 건 알았고 그건 과연 어떤 분야에 대한 철학이냐? 철학은 생각을 통해서 뭔가 계속 밝혀내는 거죠. 근데 그게 분야마다 달라요. 뭐 언어 철학일 수도 있고 역사 철학일 수도 있고 미술 철학일 수도 있고. 자, 누구나 한 번쯤 경치 좋은 곳에 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신의 삶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나 그런 적 있나요? 나도 매우 그런 적이 많아요. 근데 이러한 상상은 일, 즉, 노동. 자, 즉이라는 표현은 일과 노동을 똑같이 표현하겠다라는 표시죠. 우리의 부정적 생각이 깔려있대요. 뭐야 이 사람 나한테 지금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보고 부정적 생각이 깔려있다라고 얘기하잖아. 이럴 때 내가 이 글에 공감을 할 것이냐. 철학 같은 경우는 생각을 표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읽어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표현된 이 사람의 말에 이 사람의 주장에 공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비판적으로 읽을 것인지 그걸 한번 컨셉을 정해보세요. 근데 대부분 공감적으로 읽는 게 편하겠지. 그치?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있다. 이런 기분은 좀 나빠. 나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보고 부정적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일단 동의. 알았어. 그럼 너는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하지만 역사 속의 인간은 노동을 통해 하지만이라고 하는 표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표지죠. 개인 사회 발전 그리고 노동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 어디랑 대비가 돼요? 완전히 반대가 일어나요. 부정적 생각과 서로 반대. 그래서 표지가 뭐가 쓰여서 하지만이라는 표지가 쓰인 거죠. 하지만 however 이런 표지들은 읽지도 않고 막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읽고 나서 어디가 달라지는지 보고 나서 하지만이 쓰였구나. however가 쓰였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노동에 대해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을까? 로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올 거고 근데 이거 문단이 되게 편하네. 한편 헤겔은 그리고 밑에 이에 비해 마르크스는 이라고 하는 세 명의 얘기가 쭉 정리일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게 생각이 계속 막 이렇게 뒤섞이면서 나오는 지문은 아니겠구나. 조금 깔끔한 지문이죠.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준 이유도 내용이 어려우면 깔끔하게 줘요. 일단 구조를 막 섞질 않아. 그럼 내용이 왜 어려운지 한번 봅시다. 말이 어렵거든. 자,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관련해서 생각했습니다. 자, 이 로크는요, 뭐가 주제냐면 소유의 권리와 연관지은 거예요. 소유의 권리, 이게 핵심 단어네요. 로크는 신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간의 자연을 공유물로 주면서 신이 인간에게 공유물로 줬대요. 공유물, 자연. 동시에 인간이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주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 사람은 공감하면 되는데 절대 공감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무신론자는. 그치? 뭐야 이 사람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읽으려고 노력해 보시고. 그런데 라는 표지는 무슨 표지예요?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부분으로 신이 인간에게 공유물로 주시하는 것은 유일한 게 뭐예요? 신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는 본인만의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봅니다. 신체를 공유할 수 있나? 안 되지. 야, 공유할 수 있으면 나 가서 저기 원빈 몸 좀 공유하면 안 되겠니? 내가 가서 좀 빌렸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공유가 안 되는 거네. 그런 표현을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표현 하나 나와요. 배타적 권리라는 거. 베타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베타. 베타 테스트 할 때 그 베타도 아니고 무슨 단어일까? 저 베타는. 베타. 베타라는 단어. 이거 몇 번 설명했는데. 사회 시간에 혹시 베타적 경제수역이라고 공부했니? 베타적 경제수역? 아니야? 베타성이라는 거는 공부 안 했니? 그래서 베타 설명하자. 자, 타인을 배척하는 거. 타인을 배척해버리는 거. 등져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내 거야. 타인이 못 들어와. 배타적 권리. 내 거야. 완전히 내 거. 타인을 배척해버릴 수 있어요. 요 의미예요. 배타적이라는 거는. 타인이 여기 들어올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할 때는 경제수역은요. 우리가 그 안에서 바다 안에서 경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배타적이에요. 타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독도를 포함시키느냐 아니냐가 상당히 우리 일본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그럼 베타와 반대되는 느낌은 뭘까? 타인을 이익이 되도록 하는 거. 이타적이다라는 거. 자, 베타와 이타는 서로 반이어 관계겠죠? 그래서 베타, 이타 이 단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단어 처리 안 됐으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38번에서. 자, 이렇게 신체가 한 개인의 소유라면 그 신체 활동인 노동 역시 그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이거는 이유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 주장의 근거는 뭐예요? 신체의 베타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개인의 소유라면 그 활동인 노동 역시 신체의 활동 노동이니까 그 활동의 소유, 활동 역시 노동의 소유고요. 그래서 사물의 노동을 부여하면 그 공유물은 소유권이 생기는 거죠. 공유물에 대한 베타적 소유권이 생긴 거죠. 왜? 베타적 신체인 내가 노동을 했어요. 그럼 그 자연물에 대해 노동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으로 만들어낸 산물은 내게 되는 거예요. 남의 노동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러니까 소유의 권리를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지금 관련 지었네요. 모든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뭐 농사를 했어. 그거 누구 거야? 내 거잖아. 자연에다가. 다만, 자, 다만이라고 하는 조건 상당히 중요해. 이 다만은 항상 예외 버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를 낼 때 이 다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낼 수도 있어요. 다만 모든 노동이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크에게 노동은 단순히 신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어? 삶의 편의, 어떤 가치 추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라는 단어는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었죠.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키고 노름은 나름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삶의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자연을 이용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엇은 안 된대요? 요약해볼까?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노동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저기 지구 반대편에 뭐가 일어나고 있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그러면 자, 그것도 노동이네. 전쟁을 하는 노동,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로크의 관점에서는 그걸 노동으로 봐? 아니라고 하겠죠. 왜? 인류의 삶에 손해를 끼치니까. 뭐 그 정도로 배경 지식 동원해서 읽어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면 이해가 되잖아. 그치? 자, 로크에 대한 생각 정리를 했습니다. 아, 노동의 소유권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 한편 이제 해겔을 봅시다. 해겔은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 주체와 객체의 통일이라고 보네요. 뭔 얘기야 도대체 이거는. 주체와 객체가 어떻게 통일된다는 얘기니? 봐봐, 이게 철학의 어려운 부분. 되게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뭐가 통일이라는 얘기야 도대체. 그러면서 자기 인식과 자기 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거래요. 되게 어렵네. 자기 의식은 또 뭐고 자기 정체성은 뭐야? 라는 것들. 이런 생각들을 읽을 때는 내용을 그래서 잘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공감하거나 아니면 뭐 배경 지식 동원해서 읽어주는 느낌. 또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 더.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바꾸어 적절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며 생명을 보존하는 거래요.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거에 특징을 갖고 있네요. 자, 끊고. 이때 자립성을 지닌 객체는 객체가 자립성을 지녔대. 우리 보통 자립성을 지녔다는 건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니?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선입견은 버리고 여기에 맞춰서 읽어줘야 되겠지. 이때 객체는 자립성을 지녔대. 그래서 주체의 노동에 저항하기 마련인데. 그런가? 자립성을 지닌 객체가 주체의 노동에 저항하기 마련이니까 자연에 우리가 사냥을 나갔을 때 그 동물은 어떻게? 도망다니지. 아, 그렇구나. 객체의 자립성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일정하게 제거되고 약화됩니다. 아, 그러네. 잡히면은 제거되는 거잖아. 약화되는 거잖아. 그래서 주체에 알맞게 변화가 됩니다. 주체에 알맞게 변화가 되겠지. 사냥감을 우리 이제 먹기 시작하니까 주체에 알맞게 변화가 된 상황이겠네요. 여기까지.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어떤 예시, 자기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말들을. 혹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정리를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리하던가 아니던가. 자, 한편
주체는 노동 과정에서 객체의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일정하게 받아들이면서 자, 한편이라는 건 또 다른 측면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끊어줘야 돼요. 그런데 혹은 또 다른 측면을 보자라는 거야. 객체의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일정 정도 받아들인대. 누가? 주체가. 되게 어렵네. 주인공, 주체가 내가 받아들인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 속에 실현합니다. 그 결과 객체는 주체의 노동으로 사라지거나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무관한 곳에서 인간의 노동산물로 변하는 겁니다. 사냥감을 잡았어요. 내가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을 피가 되고 살이 되겠지. 주체에 맞게끔 들어오는 거겠죠. 왠지 그렇게 이해하니까 좀 너무한 예시인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이렇게 하여 주체는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객체는 주체의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끊고요. 해겔은 이처럼 노동을 주체가 자신의 객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자기 대상화, 앞에서 얘기했던 자기 대상화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죠. 자기의식, 자기 적재성. 그래서 결국 주체와 객체는 서로 분립되어 있다가 노동을 통해서 통일되어 갑니다. 통일이라는 단어 다시 나왔죠? 합쳐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자기 대상화의 정도만큼 자기의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동산물의 주체지만 한계가 있네요. 주체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통일은 아닌가 봐요. 또 주체를 완벽히 표현하지도 못하기에 주객 통일의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의 한계네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을 통한 한계점을 얘기하는 게 해겔에 대한 얘기네요. 자, 이렇게 그런데 이후부터는 약간의 한계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잠깐 여기까지 보시고요. 37번 문제에서 지울 수 있는 부분 한번 지워봅시다. 자, 로크와 해겔에 대한 얘기 1, 2, 3번에서 판별해볼 수 있겠네. 자, 1번 로크는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하는 신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 얘기 나온 부분 찾으면 되겠죠. 로크의 앞부분. 자연물에 이용하게끔 하면서 공유물로 주면서 이성도 줬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여기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그럼 얘는 있네요. 자, 두 번째. 해겔이 인간이 동물과 달리 자연에 맞게 바꾸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부분, 그 앞부분 보면은 해겔에서는 동물과 달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다라는 요 내용도 나와 있네요. 지워주시고. 3번. 해겔이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서 얻게 되는 결과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결과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 자기 대상화. 그리고 자기의식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부분으로 요약해 주시면서 1, 2, 3번을 지워주면 결국 답은 3번, 5번 마르크스 중에서 하나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아까 기억 니은을 어디서 체크했냐면 이 로크와 해겔에서 체크를 했죠. 그러면 로크와 해겔을 읽고 나서 이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봅시다. 38번 문제. 아직 마르크스 안 했는데. 자, 이해니까 약간의 추론도 피어난 부분이에요.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통점이에요. 자, 인간을 신호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로크의 소유와 해겔의 소유는 신 얘기는 누구에서만 나왔니? 이거는 로크만 얘기했지. 해겔에서는 전혀 내용 하나도 안 나왔지. 그러니까 이거를 판별하기는 좀 찾기는 힘들 것 같아. 1번은 지워주시고. 2번은요. 모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니까 또 공통점이네. 자, 인간의 노동을 성립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건 어때요? 로크의 소유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노동을 해야 되지. 해겔이 얘기하는 소유는 뭐예요? 노동산물의 이런 주체의 소유다. 해겔이 얘기하는 노동산물의 주체의 소유. 이거는 객체가 노동산물의 주체의 소유화가 되는 거죠. 이 표현은요.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서 이 객체가 주체의 소유가 되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그러면 노동을 성립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거는 적절하겠네요. 둘 다 노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로크의 소유 역시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해야 내게 되는 거죠. 해겔의 소유 역시 객체에 대해서 뭘 한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 내 걸로 소유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을 소유 기반으로 한다, 성립 기반으로 한다 라고 하면은 매우 적합한 설명이 되겠네. 여기도 한번 해볼까? 자, 기억은 이타심의 실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로크의 소유는 어떤 거라고 했어? 베타성이에요. 아까 베타라는 단어가 처리 안 됐으면 왠지 이 말은 좋아 보이지. 이타심을 실현으로 목적으로 한다. 그냥 선택지만 보면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야. 아니야, 베타성이라고 했어.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는 거. 베타성. 그러니까 그 베타적이라는 단어를
의미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기억은 4번 선택지로 인간과 자연의 합의를 누가 얘기해야 되니? 이거 통일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억이 되면 안 되겠죠.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공유묘를 존재에 의해서 소유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공유묘를 우리가 노동을 부여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우리한테 그런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한 거지. 그렇게 연결되면 답은 2번밖에 없겠네. 자, 여기까지. 아직 지문 다 안 읽었는데 중간에 와서 문제 풀고 가는 것도 시간이 없을 때 유용해요. 왜냐면 잠깐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어. 이제 막 한 3분밖에 안 남았어. 4분밖에 안 남았어.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이 문제는 벌써 한 문제는 건져낼 수 있잖아. 여러분들 시간과의 싸움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읽으면 적어도 37번을 이제 4번, 5번 중에서 하나 찍어야 되는데 띵동 하는 순간 여러분들 어디에 찍을래? 1, 2, 3에 찍을래? 아니겠지. 1, 2, 3, OMR 카드에 대한 체크는 안 하겠지. 그러면 확률이 몇 프로로 올라가? 50%는 올라가잖아.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시간과의 싸움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문맥에 대한 문제는 바로 읽으면서 풀어내셨으면은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3문제 정도는 건져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 물론 이런 보기 제시 문제들은 좀 어려워. 시간이 있어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가운데 이런 문제들은 빠르게 풀 수 있는 거. 5분이 남아도 이 지문 안에서 3문제 풀어내면은 그거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들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르크스 들어갑시다. 이제 좀 편안하게 들어가 볼까? 자, 이에 비해 마르크스는 해겔 노동과는 수용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노동 자체가 한계를 지닌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마르크스가 상당히 중요한 학자로서 여러분들 이제 윤리 과목, 윤리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 러시아 이전에 여러분들 아마 못 봤을 텐데 소련이라는 나라 들어봤지? 자, 이 소련의 기반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사상으로 해서 소련이 생겨나요. 우리 뭐 나중에 스탈린 이런 독재들도 이어나지만 그 사상적 기반이 돼요. 마르크스 사상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마르크스를 그렇게 옹호하진 않아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해서. 왜냐하면 공산주의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 그래도 이 마르크스가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는요. 사회적, 뒤에서 나오겠지만 사회 구조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르크스는 인간의 노동을 통해 자연을 가공하여 자기 실현에 알맞은 인간의 자연으로 보았습니다. 노동을 상당히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동은 하기 싫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욕구와 자기 실현에 맞게끔 실현시켜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좋게 봐요. 우리 지금 기호 3번 그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그 정의당 같은 경우는 요 노동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적극적이죠. 결국 그에게 노동은 객체의 인간적 형식을 부여하면서 인간적 형식까지 부여하면서 하기 위해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까지 끊어주세요. 자, 객체가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자연적 소재의 형식이 있어요. 자연화된 거예요. 자연에 그대로 있던 그 느낌을 없애주고 여기에 뭘 넣어주는 거야? 인간적인 부분을 넣어준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거. 그러니까 사람에 맞게끔 가공시켜버리는 느낌. 그래서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겁니다. 이 주체의 욕구나 목적을 인간적으로 객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연이 가진 속성을 제거해버리고 노동을 통해서. 되게 철학적이지. 되게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하여 가공된 대상에는 주체의 형식이 부여됩니다. 주체의 형식이 부여된다. 욕구나 목적 혹은 인간적인 얘기가 다 들어갑니다. 주체 욕구나 목적 등은 물질화되어 구체적인 노동 산물로 태어납니다. 까지. 그 결과 인간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낸 노동 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 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노동 산물을 보고 결과물을 보고 나서 내가 이만큼 했구나, 내가 이만큼 잘했구나, 내가 이만큼 뛰어나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과정에서 뭐 어디에 들어왔냐면은 기술,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렇게 실험하거나 뭔가 만들어내는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해보지 않았니? 그런 시간 있지 않았니? 뭔가 이제 조립 키트를 가져와서 그 안에서 만들어내갖고 이렇게 막 경연도 시키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식 정체성, 나 이거 잘하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도 주고 그러잖아.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실현까지, 노동을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은 가장 현실적인 주객통일의 방법입니다. 자아실현의 과정입니다. 자, 다만 중요하네요. 그는 노동을 통한 주객통일의 한계가 분명히 앞에 헤겔에서는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노동은. 그거는 노동을 통한 노동의 한계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한계일 뿐이야. 그래서 뭘 바꿔야 돼? 노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회를 바꿔야 돼. 라고 주장을 많이 하게 돼요. 사회구조를 변혁해야 돼. 그러니까 사회개혁을 외치는 그 주된 사상이 돼버리죠. 마르크스주의가. 그래서 이런 사회구조를 변혁해서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야 돼. 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이거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한테 그 배경 지식 쌓기 위해서 정반합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텐데, 들어본 사람 혹시 정반합? 동방신기라는 가수는 아나? 그 가수 노래에서 오 정반합이라는 이런 단어도 나와. 되게 철학적인 가사인데, 정은 뭐냐면 발을 정자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 우리 현재. 이 현재가 누구를 만나냐면 반을 만나요. 이 반은 반대되는 거, 혹은 여기서의 문제점들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반대가 생긴 문제점들을 만나면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니? 문제점 만나면? 아니지. 그거를 극복하거나 혹은 개선을 하죠. 그렇게 나온 상황을 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결과.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결과는 다시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정이 돼요.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온다고요? 반이 나오고요. 다시 그것이 극복되면서 합이 돼요. 또 이 합은 뭐가 돼? 정이 되고요. 반이 나오고요. 합이 돼요. 자, 이 과정을 무수히 거치다 보면 이 제일 끝에는 유토피아가 나와요. 유토피아라는 단어 알지? 이상적인 세계. 이상적인 세계가 펼쳐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항상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변혁해야 돼, 사회구조를 변화해야 돼 라는 단어. 그래서 이 정반업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하나 체크해 두세요. 그러니까 사회 개선을 위해서 이 반을 개선을 통한 합을 이뤄내자 라는 표현들. 이런 철학적 사상들을 좀 몇 가지는 그래도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마르크스 부분은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4번, 5번. 마르크스는 노동이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거기다가 우리의 어떤 모든 부분을 다 투영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나오네요. 5번은요. 주객통일을 완성할 것을 방해하는 것을 사회구조 한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회구조 한계의 아주 디테일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니? 그냥 한계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5번이네. 이 정도 넘어갑시다. 자, 마르크스의 관점을 이제 바로 봅시다. 마르크스가 보기엔 그럼 이 A씨를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 미국에서 공부해서 예술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상황은 자신을 위한 단련의 그 기간이죠. 자, 비사에 입사했는데 뭐가 일어나요? 너무 현실의 염증을 느껴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부터 이제 그럼 이거는 노동의 문제니 구조의 문제니? 사회 구조의 문제겠지. 이 비사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볼 거고, 그래서 C사로 옮겼는데 거기서는 마음껏 변형해서 자아 실현을 시켰습니다 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밑에 있는 선택지. 자, A씨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객체 속에서 실현시키려고, 객체 뭐예요? 캐릭터 안에서 자신의 욕구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노동을 통해 형식을 부여한 노동산물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 노동산물은 여기서 뭐랑 대응돼요? 캐릭터 만드는 거. 자, 자신의 형식, 자신의 아이디어를 부여해서. 제한된 캐릭터를 그리는 노동의 염증을 느꼈던 거는 자기의식 확보에 대한 갈증이지, 자기의식, 자아실현이 안 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노동의 염증을 느꼈을 거예요. 현실의 염증을 느꼈을 거예요. 비사에서. 자, 직장을 옮긴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개능 개발하고요. 확장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옮기면서 사회구조를 한계를 극복하면서 이렇게 실현을 시켰던 거고, 5번은 학교에서 공부한 기간은
외부 대상인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시켰습니다. 이건 결과물인데 공부한 기간 자체가 목적을 객관화시킨 건 아니고 여기서의 목적을 객관화시켰다 캐릭터 제작이지 이게. 캐릭터를 제작하는 걸로 봐야 되죠.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했던 거는요.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했다라는 거는요. 캐릭터 제작하는 그 시기를 봐야 돼요. 마지막 부분. 특징적인 캐릭터를 독창적인 캐릭터를 창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시키는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으로 봐야지 앞부분 자신의 공부한 기간은 여기에 해당되진 않아요. 대응시킬 수는 없네요. 답은 그래서 5번. 자, 한 문제만 더 해봅시다. 41번 문제는 어휘 문제니까 한번 대응시켜 보시고 자 제레미 리프킨 이 사람은 뭔가 관점이 다를 거라고 아까 추측을 했어요. 얘기를 해볼까? 노동의 종말이론. 아이고 큰일 났다. 윗글은 다 노동은 가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 노동의 가치를 얘기했던 부분과 여기 노동이 종말이 일어날 거야. 완전히 다른 관점이지. 그래서 그는 노동의 종말이 긍정적으로 여가적 삶의 증대, 부정적으로는 대량 실업으로 인한 정체성의 실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야. 무조건 좋지만은 않아. 그래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공유 전략을 가동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삶의 이유도 찾아야 돼.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아, 노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지. 삶의 이유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신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들도 걱정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 부분은 좀 비슷하죠. 노동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식, 자기 실현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이 보기와 앞글의 관계가 좀 비슷한 느낌은 있네요. 밑에서 볼까? 자, 윗글과 보기 모두 노동이 인간의 정신보다 신체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인지하고 있겠군. 자, 여기 두 개 바뀌었죠. 인간의 정신보다 신체인데 이 둘의 관계일 거예요. 신체보다 어디가 더 걱정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정신이 더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지. 1번은 그래서 틀렸고 2번 모두 인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노동이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정확하네.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윗글에서 어느 부분 헤겔과 마르크스에 대한 얘기가 여기랑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일맥상통하니까 답은 2번이네요. 3번은 달라요. 노동의 종말로 인해서 나타난 거는 보기만이지 윗글은 안 나와. 그리고 노동의 기능은 보기와 기능과 대립하고 있지도 않아요. 비슷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노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군. 윗글은 노동의 사회 변화가 노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윗글은 아니었죠. 보기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여기서 지금 연습했던 거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시간이 없을 때 그래도 빨리 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문단별로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문단이 명확하게 나뉘는 부분에서는 잠깐 끊어서 문제부터 풀고 오시는 느낌. 그러면은 조금 더 정확성은 높아지긴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